네네네. 질문 받을게요. 금리. 금리? 금리 올라요. 금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산금리하고 기준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원래 낮았어요. 근데 가산금리를 올려서 두 개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 플러스 2였는데 이게 기준금리였어요. 기준금리 1로 낮추면 3이 될 것 같지만 얘를 3으로 올려서 4가 계속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금리는 고정이라 요거는 낮춰지는 게 우선인데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시경제예요. 거시경제는 전쟁하고 환율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요 가산금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코픽스가 있어요. 코픽스 뭐 있어요. 얘네들이 주담대 금리를 잡는 건데 얘네는 어디에 연동되어 있냐면 여기에 연동되어 있어요. 채권에 연동돼요. 채권 수익률의 문제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금리 시대 때는 어차피 금리가 낮아서 채권 금리가 안 되니까 이게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가산금리만 조집은 돼서 뭘 조졌냐? 각 은행별로 신용도라 이런 것 따라서 은행들을 조져서 가산금리 함부로 높이지 마 이랬는데 지금은 얘네들은 이제 안정화됐어요. 2에서 3% 이상 잘 안 넘어가. 그런데 여기가 1에서 지금 3으로 올라갔어. 이게 합치니까 7%야. 주담대가 어디 영향받으니까? 여기 영향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담대 내려달라고 해요? 못 내려. 왜? 이거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금리 영향, 우리나라 국채도 있지만 미국의 채권금리 영향을 받으니까 코픽스 금리를 바꾸지 않는 날, 기준을 바꾸지 않는 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금리로 10년, 20년을 갈 줄 알고 코픽스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금리를 한번 높여놨잖아요. 왕창 높여놓고 내려왔더니 기준금리 2%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오다 보니까 평균 3%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평균금리가 원래 2%였는데 1%를 올리니까 코픽스 금리는 2%가 더 올라가서 5%가 돼. 5하고 2하니까 7% 돼. 그럼 어떻게 돼? 기본금리가 7% 이상으로 주담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와요. 미국도 지금 올리겠다며 얘기하고 우리나라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동결됐어요.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는 게 한 5번인가 남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동결로 가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도입한 게 있죠. 이창용 총재 때 도입한 게 점도표가 나왔어요. 점도표. 3개월 뒤에 금리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표시하는 거. 미국 연준처럼. 그랬더니 이번에 어디 했어요? 다 3%를 올렸어요. 3개월 뒤에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이 3%대 점을 다 찍어놨어. 물론 그때 가서 뭐가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나라에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핑계댈 거에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담대로 올린 게 아니잖아. 누가 올렸어? 트럼프하고 이란이 올린 거잖아. 그리고 부담되면 팔어. 팔아서 쓰면 되지. 왜 내가 나한테 그래? 이런 얘기인 거죠.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냐? 야, 이것 때문에 낮춰? 내가 낮추면, 우리나라만 낮추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위험한데?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계속 환율 문제 생길 텐데?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할까봐, 그런 얘기를 할까봐 대안으로 뭘 잡아놨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전을 8,000피까지 올려놨죠. 근데 우리나라 8,000피가 2,000피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자, 2,000피에서 8,000피가 6개월. 똑같은 경우 400포인트에서 2,000피 가는데도 6개월 걸렸어. 이거 언제? 코로나 때. 그 길다가 이거 언제? 이재명 정부 때. 자, 그럼 400에서 여기까지 올 때 두 번 다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400피 때 사갖고 2,000피에 팔았던 분과 2,000피에 사서 8,000피에 파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갖고 있던 분들이 있어. 누구야? 이게 전원주 이런 분들. 전원주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팔고 상속하고 막 하는 돈들이 언제 나온다는 거야? 하반기에. 왜? 세금 내야 되니까. 뭘 팔아? 집은 못 팔잖아, 이제. 집 못 팔면 못 팔겠어. 주식 팔죠. 주식 팔면 주식 팔아서 집세 내는 거잖아요. 그럼 집세를 낼 바에야 집을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층에서 집을 사죠.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회사가 빵빵해서 사는 거야. 싸게 대출 받으니까. 그리고 성과금 나오니까. 성과금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과금을 이번에 뭘로 준다고 했어요? 주식으로. 3분의 1은 주식 주고 3분의 1만 주고 3분의 1은 나중에 주고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 주식으로 줘. 3분의 1이. 그러면 갖고 있으면 모르죠 또.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뭘 사야 돼? 집을 사야지. 왜? 나머지 1억 받아야 되는데 4억 주고 3억 킵하고 3억을 주식으로 준대. 그 이거 받고 집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열받지. 합의를 어떻게 했어요? 너 4억만 주고 3억은 주식 주고 3억은 킵하는데 원한다면 1%로 4억 대출해줄게. 그럼 8억으로 뭐 사면 돼요? 동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산다 하잖아, 지금.
뭐야?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출을 이자 나가잖아. 1% 나가잖아. 근데 1%, 이 1%보다 갖고 있는 주식이 더 많이 올라. 이게 삼성전자 합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돈 그대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가 금방 된 거예요. 주식으로 줘도 반도체밖에 안 올라. 지금 우리나라 8,000표에서 지금 전체 시총 중에서 80%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몇 개, 10개가 5개가 다 80% 갖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주식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정부 책임이지. 이거 누가 올렸는데? 정부가 올렸으니까. 근데 그 돈이 부동산을 가면 안 되죠. 근데 갈 수밖에 없겠지. 왜? 집이 안 나오잖아, 속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온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닌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합의를 봐야 되겠어, 서로. 합의 보는 건 시간의 문제고, 시간 동안 뭐를 오른다? 땅값은 오른다. 왜?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하기 좋은 시절이 오죠. 대신 돈 벌기가 어려운 시절이지. 안 팔거나 특수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아까 그런 특별한 지역들, 많이 움직이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만 고르든가 아니면 아예 분양권 거래처럼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해놔야 된다.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그거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거래를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을 거야. 그거 해보신 분들한테 특강을 마련해달라고 기회장님한테 말씀드려놨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분양권 특강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야. 거래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금방 나와. 내일이면 바로 AI가 나올 거야. 또 다른 질문 없으니까. 질문 없으시면, 예, 예. 면목선 이야기 하실 때 네. 말끝을 흘리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장안동이 뭐 어쩌고저쩌고 장안동. 네, 면목선에서 장안동은 종착점이에요. 네. 그럼 면목선은 아닌 거죠. 장안동 사람들은 면목선을 타고 나오는 거 싫어해. 동대문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면목은 중랑구니까. 시작은 중랑구에서 했지만 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장안동으로 보내는 셈인 거죠. 그럼 장안동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꼭대기. 장안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면목선은 이쪽을 지나가요. 밑에가 5호선 지나가고.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놓으면 여기가 중랑천이고 동대문구에서 장안동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예, 투표도 제일 많이 하고 거기 영어 유치원도 있어, 유일하게. 이 장안동 안에 레미안 단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밑에가 답시민 쪽이 장안평이라.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 매매 단지 없어지면서 물재생센터 나오니까 얘네들은 밑으로 가길 원해. 여기는 지나가길 원해. 그러니까 사실 이 위쪽은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어딜 가니까 청량리를 연결하니까. 근데 장안동 사람들은 청량리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어디 가냐?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 이 장안동에서 이 문목선 영향력이 크지 않아. 그래서 이 위쪽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철도가 두 개가 놓였지만 이거보단 종축으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없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상 면목선은 면목역에 있는 사람과 중랑천 건너기 끝에 있는 요 사람들, 요 정도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청량리 가는 이 기반시설 이용하기 좋은 거. 마치 진적 사람들이 노원 이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만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원에 힘을 못 주는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 똑같이 벌어진다. 장안동 사람들은 면목선 들어오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5호선역에서 저기 창동역으로 이렇게 새로 오세훈 씨 뭐 이렇게 뭐 철도 새로 뭐 그런 5호선? 네, 5호선 연장선? 5호선 연장선은 저쪽으로 가죠. 어디로? 저쪽으로. 그 하남으로. 5호선은 하남으로. 9호선이 왕숙으로 올라가죠. 쭉. 아니 창동까지 뭐가 연장? GTX 그거 알아듣나요? 그거 알죠. 구체적인 거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5호선은 아예 그쪽 갈 수가 없는 선이에요. 아니 지선? 지선? 네. 그런 게 플랜카드에서 봤는데. 그쪽이 지선이 아닐 건데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특별히 그거 있지는 않아요. 어느 역에서 어디로 지선이나? 창동역으로 GTX 타게. 그러니까 창동역으로 가는데 출발하는 5호선 역이어도 장안동역에서 창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종축이 있어요. 예. 답심리가 5호선이니까 답심리 5호선을 빼갖고 창동으로 올리는 종축을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그거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번에 발표될 제5차 철도망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검토할 볼만 하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5차 철도망 계획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기 임기 내에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5차 철도망 계획이 5년을 가야 되는데 자기 4년 만에 끝나는데 해담 안 하는 소리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은 거지. 자, 여기까지. 정치, 그러니까
선거하기 위한 수단. 그렇죠. 왜 또 하나 뭐 있냐면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을 작년에 한다고 착공을 나눠서 팠어요. 이기재 구청장 오고 오세훈 시장 제가 막 사진 찍고 막 했거든요. 그리고 선거 이번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됐어. 그리고 3일 있다가 기사가 났어요. 서부 T&D가 서부 트럭 터미널 공사를 준공을 2년 연기한다. 2년 연기한다. 그 얘기 뭐예요? 착공식만 한 거야. 어디? 공공 부분만. 왜냐하면 다 개발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주유소 부지만 고시계획을 변경했어. 거기만 공공으로 거기 공공시설 들어오거든요. 뭐 체육센터가 들어와. 거기만 먼저 개발하자. 그래서 거기서 착공식을 한 거야. 펜스는 닫혔어. 그리고 이쪽 레미안 들어와야 되는데 레미안은 안 들어와. 왜? 준공을 2년 연기한다. 이유가 뭐야?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 왜 지금 알았을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알았는데 그 얘기 못하게 한 거죠. 여기만 먼저 착공하자. 왜? 선거에 도움되니까. 그래서 이기재 구청장 와서 서울시장 와서 거기서 막 하실 거죠? 해야죠! 으아! 하고 딱 하고 선거 딱 끝났어? 둘이 당선됐어? 연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막 삐리리부터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한다는 그런 것도 그거는 이미 하고 있고. 착공을 있는데 네. 거기만 착공하다가 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동부 간선도로는 동부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거기 다 파란색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구청장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건 안 되지 않아.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는 알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된 거. 이미 출발했으니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거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이미 착공을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 예산들이 들어갈 것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훨씬 더 좋은 테마죠. 거기는 아까 가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는 서울시 예산 줄 수 있는데 동부는 굳이 안 해도 구청장들이 알아서 해도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간을 좀 보겠죠. 뭐 그런 부분도. 그 네. 아까 그 만든 자료는 시의 의회 자료가 아니고 별도로 만든. 지금 한 자료들은 다 기사에 있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있는 자료들인 거예요. 근데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기사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계속 기사를 올려드린 이유는 꾸준히 봐야 돼요. 꾸준히 보고 한 기사를 추적 기사를 계속 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아까 키워드가 중요해요. 키워드. 뭐 부실, SH, 뭐 이런 키워드.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나머지는 기사가 볼 게 없어. 결국은 이래저래서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화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준석이 국회의원이고 더불어가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뭐 삼선인가 그런데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당과 이런 게 약간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2년 남았는데 네. 동탄은 지금 분구된 지가 2월 달에 됐어요. 2월 달에. 예. 네. 4개로 분구됐잖아요. 그러면 특례시니까. 특례시 안에 분구가 4개 됐다는 얘기는 국회의원하고 상관없어요. 예, 자기 이번에 화정시장 되신 분이 뭐가 됐든 간에 재선이든 뭐 다시 됐든 간에 분구가 된 다음에 시장이 됐으니까 거기가 지금 시장 분구가 됐는데 구청장이 없는 분구예요. 예, 구청장이 없이 업무만 분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시장 역할이 크다는 거죠. 시장이 아마 남양에 있는 그 화성시를 사실 동탄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옮기면 또 이동탄으로 오는, 이동탄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할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하려면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 자기네 지역구니까. 왜냐면 이준석 위주로 가면 안 되니까. 나머지 국회의원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걔네들 다 반대하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평택이 지금 옮겨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탄으로 와야 동탄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가니까 거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1동탄으로 올지 2동탄으로 올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탄구라고 이미 이름을 써놨잖아요. 2동탄을. 그러니까 동탄구에 동탄구청이 있어야 되는 거, 동탄시청이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화성시. 화성 입장에서는 아마 옮겨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강북행정에서는 예타가 통과 안 됐었는데 확정이 됐나요? 그렇죠. 이제 외타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 혹시 그 월곡도 지나가잖아요. 월곡에서 청량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곡이 네. 너무 조용하거든요. 네. 그거가 오면 조금 부동산에 영향을 좀 미치죠. 왜냐하면 걔네가 문제는 월곡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월곡이 중심점인 거예요. 중심점. 거기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중심점. 그러니까 거기 중심으로서는 4호선과 연결되고 있는 그 지역이 환승역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기 세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 반경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인구가 많이 몰입되고. 그러니까 아마 주변 지역으로 기반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고대랑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싹 다 바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는 데가 그 월곡동에 있는 그 지역들이 아직 잔잔한 것들이 많아서 밀고 짓기가 편하고 거기 좀 낡은 아파트들도 많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이미 센터피스가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성공 요소를 봤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좀 편해진 거예요. 네.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